별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별 내용이 없으니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별 내용 없으면 핵심 부분만 한번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얘기가 네. 그러니까 뭐 대량 투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 갖고 투자를 하고 하는데 보면은 뭐 지표 같은 거 펀드 투자 아시죠? 알고 계시죠? 펀드 투자처럼 뭐 그런 거 뭐 이런 자격증 뭐 KB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부동산 뭐 아파트 시세 같은 거는 국민은행이 항상 기준이 되거든요. 국민은행 뭐 지표라든가 아니면 그 한국 감정평가원에도 부동산 관련 통계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자료나 통계청 자료 같은 거 해서 조금 더 그 느낌으로 하는 투자보다는 그런 것들을 뭐 계획을 세워서 뭐 객관식으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뭐 투자를 하자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퍼 데이터를 좀 얘기를 해요. 우리 예전에 퍼 데이터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세계에서 했던 거 퍼, PIR. PIR? 네네. PIR. 이게 뭐죠? 회계 나왔던 거잖아요. 펀트. 맞고요. 예, 그런 뭐 재무에 보면 그런 지표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데이터로 하는 이 페이스언이니까 뭐 이런 것도 좀 해봐서 맞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네. 2장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장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구현하기가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 엑셀로 옛날에는 다 했잖아요. 했던 거가 자바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C라는 프로그램들 등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R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되게 많이 해요. R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떤 특정 사이트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R 데이터로 보다는 파이썬 데이터로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파이썬에 해당하는 거가 나중에 인공지능이 붙이기가 쉬워요. R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 해당하는 전문 프로그램이라서 뭔가를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쓰기에는 좀 불편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 필요한 이유라는 거고 그런 데이터 중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쌓여져 있는 것들이 시계열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시계가 뭐 이제 시간에 해당하는 계량적으로 되어 있는 열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 개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가 계량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이제 패턴을 찾는 거죠. 결국 패턴을 찾아가지고 이 패턴에 따라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내년, 내후년 혹은 뭐 정책적인 영향성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에 변수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파이썬으로 가장 쉽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판다스라는 패키지가 있다 이런 거가 이제 2장에 해당하는 주력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 하기 위해서 문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제 아나콘다라고 하는 거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뱀 중에 제일 큰 뱀이고 아까 이제 잠깐 설치를 했었잖아요. 자, 아나콘다를 설치할 때 보면은 아나콘다 안에 지금 아나콘다에 해당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설치가 돼 있고 해요. 스파이더라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이제 주력 우리가 써야 될 게 이거거든요. UP라고 쓰게 되면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노트북 이름 아니고 프로그래밍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파이썬에서 이제 기초로 제일 먼저 쓰는 게 이 주피터예요. 그 다음에는 파이참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R이라는 프로그램도 쓰는 것처럼 그 파이썬에서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써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다운로드도 받아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JUP로 검색하셔서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쭉 눌러보게 되면은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여기 있는 검은 창을 커맨드 창에 CMD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CMD는 커맨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뚜루룩 이렇게 쭉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서 웹 페이지가 하나가 뜨셔야 돼. 이렇게 하면서 웹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저는 크롬을 갖다가 할 거예요. 크롬으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럼 올리게 되면은 이제 홈페이지라고 이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그 뭐라 해야 되나 요 부분에 폴더들이 쭉 보이죠. 폴더 보이는데 요거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요게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그렇죠. 폴더 아이콘 누르시고 폴더 아이콘 중에 C 드라이브에 가면 사용자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C 드라이브 사용자. 폴더 좀 요거 폴더. 그래서 C 드라이브 사용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에 본인 계정명이 또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신언더바 레노버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요. 3D 오브젝트 이게 3D 개체 이거거든요. 아나콘다 3, 아나콘다 3, 그죠? 그다음에 F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경로를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3장 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이 경로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설치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설치에 해당하는 거가 아까 이제 패스 설정하는 거 클릭하는 게 제일 큰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거를 하실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U라는 게 있어요. U라는 거에서 파이썬 3에 해당하는 거랑 텍스트 파일, 폴더, 터미널 이런 거가 나오는데 파이썬에 해당하는 거를 할 때는 파이썬 3,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파일, 우리 메모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메모장 파일 만들 때는 텍스트 파일, 폴더 만들 때, 그 다음에 터미널은 CMD 창 이런 거가 이제 아까 검은 창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런 창이 나와요. 그래서 모드가 4가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주려고 쓰는 게 파이썬 3.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탭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탭 하나 올라가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코딩을 짤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구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드를 짜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현재 이 위에 이렇게 언타이틀드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타이틀드 여기는 제목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그 파이썬 3에 해당하는 예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겨요. 언타이틀드. 이렇게 생기고 현재 보고 있어서 활성화가 돼 있어서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돼서 나눠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게 홈에 해당하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코딩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날짜랑 책에는 없는데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쓰죠. 20년도 01월 051 그죠? 051 언더바 CH051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 날짜와 지금 현재 챕터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영역이 03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03 이렇게 쓰고 아나콘다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콘다 설치 및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쓰는데 이거 뒤에다가 많이 쓰면은 파일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쭉 잘라가지고 컨트롤 X로 잘랐어요. 컨트롤 X로 자르고 이거는 리네임해서 그냥 파일명은 이렇게 할게요. 2020년도 1월 5일 챕터 1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 밑에다가 이제 이런 거를 쓸 수 있어요. 코드를 쓸 때는 코드 그냥 여기다가 파이썬 코드를 쓰는 거고요. 마크다운에 해당하는 거 헤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헤딩이 제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샵에 해당하는 거가 뜨게 돼요. 그래서 샵을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 뭘 쓰는 거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제목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했던 거 컨트롤 V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뭐다? 제목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그냥 내려가는데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먹어요. 그렇죠? 혹은 시프트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또 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시프트 엔터가 실행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고 이게 이제 바뀌어 있죠. 다시 코드로. 그죠? 그래서 제목을 쓰실 때에는 요거를 제목으로 바꿔놓고 쓰신 다음에 Shift Enter 하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코드로 바뀌어서 그 아랫줄이 생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돼 있어요. 프린트 하셔서 헬로우라고 쓰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하고 헬로우를 쓰게 되면은 실행할 때는 Shift Enter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결과가 나와진다. 이런 얘기예요. Shift Enter. 그래서 Shift Enter. 그 다음에 여기에 run이라고도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다 커서를 두시고 run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행이 똑같이 된다. 그래서 요 run을 누르거나 Shift Enter를 하는데 Shift Enter가 더 편하겠죠. 저 제목이 왜 이렇게 똑같은 건가요? 네, 똑같은 거예요. Shift Enter 했어요, 여기서? 아, 시프트는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죠? 아, 그렇게 변하죠, Shift Enter.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거다. 그래서 제목과 코드에 해당하는 거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형들이 있는데, 기본 데이터 형은 정수, 실수, 문자, 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정수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의 소수 데이터가 없는 거. 실수는 소수 데이터가 있는 거. 문자는 문자 한 개가 아니고 문자 열이니까 문자 여러 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 자체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열이잖아요. 그렇죠? 열인데 이거를 여랑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리을로. 그렇죠? 여기다 붙이면 여러 개죠. 그래서 문자 여러 개를 뜻하는 게 열의 의미예요. 그래서 문자를 여러 개 쓰실 때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쌍따옴표를 앞뒤로 붙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쌍따옴표랑 홀따옴표 이런 거 붙여야 된다. 이런 것들 R 할 때도 똑같이 배우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기본 데이터 형에 해당하는 거가 또 이렇게 지금 써져 있거든요. 여기다 헤딩으로 바꾸시고, 자, 이 부분에다가 샵 하나를 쓰고, 그죠? 샵 하나를 쓰고, 파이썬 기본 데이터 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샵을 쓸 때, 이 코드에 샵을 쓸 때는 이게 주석입니다. 그냥 코드 상태에서, 여기 코드 상태에서 쓰실 때에는 주석인데, 이거를 헤딩으로 바꿔서 쓸 때, 헤딩으로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그렇죠? Shift Enter를 했을 때 제목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정수에 해당하는 걸 적고, Shift Enter 하면은 정수가 출력이 되고, 실수에 해당하는 거 적고, 출력하면은 실수가. 그죠?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문자열. 그래서 위쪽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쌍따옴표도 있고요. 지금 홀따옴표도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쌍따옴표 혹은 홀따옴표로 감싸서 쓰신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문자열의 문법이다. 아, 그럼 쌍따옴표라도 홀따옴표로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요? 네. 그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 홀따옴표는 어떻게 보면은 호환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왜 그런 거가 필요하냐면은, 쌍따옴표는 이제 덩어리를 뜻하는 거가 이제 쌍따옴표예요. 요 안에 쓰는 거는 한 개의 덩어리다. 이런 구조인데,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한글은 그런 게 없는데, 가끔 이거 있죠. I am a boy.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홀따옴표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호환적으로 쓰실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 홀따옴표로 만약에 쓰실 때는 어떤 거가 있어요? 인용부 같은 거 쓰셔야 될 거 있죠. 만약에 I say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말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용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홀따옴표를 쓸 때는 안쪽에 쌍따옴표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 만약에 양쪽에 쌍따옴표 쓸 때는 중앙에 홀따옴표 I am 이렇게 줄임말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호환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가끔 가다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항상 유저가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할 경우도 있지만, 금액은 항상 숫자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 장난을 칠 때도 있어요. 3,000원 써볼까 한글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팍 생겨요. 그냥 오류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막을 때 사용하는 거가 이 타입이에요. 타입 3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3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int형에 해당하는 자료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 자체가 정수니까 int로
그러면 이거를 가져다가 3.0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데이터형이에요? 플롯이라고 실수 데이터형.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형이다. 이런 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수는 인트로 나오고 네. 실수는 플롯으로 플러스로 나오고. 이렇게. 그쵸.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아까 이제 문자 타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3 이렇게 쓰시게 되시면은 이거는 스트링에 해당하는 거예요. 스트링은 문자 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개발을 한다. 우리가 웹페이지를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빅데이터 개발을 하신다고 할 때에 유저가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수점 데이터 떼줘야 되고, 그죠? 이런 데이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숫자 데이터 정확하게 입력하세요라고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처음에 우리가 초보 때는 그냥 다 이것만 쓰겠지라고 하는데 우리 현실에 살게 되면은 이렇게 조한결 같은 친구가 막 이상한 거 나오는 때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막아줘야 돼요.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실 때 그 타입을 쓰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3 더하기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하게 되면은 이렇게가 이제 되는데 6.0이라고, 이거는 자바나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에러 나요. 에러 나는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런 거가 돼요. 이런 거가 되면서 이런 거를 원래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3.0이 있으면은 요 3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바뀌어서 연산이 돼요. 이런 것들을 자동 형변환이라고 해요. 원래는 3 자체는 원래는 뭐였어요? 인트형 타입이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돼서 어떤 타입으로 변화요? 플롯으로 변한 다음에 플롯과 플롯끼리를 더해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저거는 큰 쪽. 큰 쪽. 메인. 예를 다시 들어둘게요. 자, 요게 더 얘보다 크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용량이 요보다 커요. 그러면은 지금은 요게 인트야. 요게 플롯이야. 그러니까 플롯이 인트보다 항상 커요. 그래서 그 인트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다 넣으면 얘는 안 쏟기죠. 그죠? 한 요 정도에서 끝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꽉 차 있는데 여기다 부었다고 하면 얘는 넘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 자연스럽게 뭐요? 값에 해당하는 손실이 안 나. 이런 걸 자동 형변해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거 여기 넣을 때는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로 쏟아짐에도 누가 하는 거야? 유저가 강제로 해주는 거. 그걸 강제 형변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C, 뭐 자바, 파이썬에서 다 있는 구조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셔라.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3 더하기 3 이렇게 해보래요. 자, 이렇게를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에러가 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에러가 뜨는 이유는 두 개의 타입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타입 에러라고 뜨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여기가 에러가 있다. 저 한 줄밖에 안 썼으니까 여기 에러겠죠.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unsupported 지원하지 않는다. 오퍼랜드 타입스, 오퍼랜드라고 하는 거는 피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더하기가 연산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연산자로 하잖아요. 연산자 앞뒤에 있는 거가 피연산자예요. 당하는 애, 연산을 당하는 애가 피연산자라서 연산을 당하는 애들의 타입이 안 맞다. 앞에는 인트고 뒤에는 str 문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타입을 맞춰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러를 해결할 때는 타입 맞춰주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실 때는 강제로 이런 것들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요거인즉슨 뭐요? 문자 데이터 3을 숫자 데이터 3으로 변환을 해서 숫자와 숫자의 더하기 연산자를 적용을 하실 수 있다. 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연산의 6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가 기억 예를 들어. 그러면 기억은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뭐라 그래 아스키 코드라는 걸로 바꿔서 넣어야 돼요. 기억이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나 한글 자체. A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한결이가 알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스키 코드라고 여기 보면은 기억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키보드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대문자 A는 65로 바꿀 수 있거든요. 숫자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A는 96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97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기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가 그 기억에 해당하는 거가 들어온다. 그치? 기억에 해당 들어오게 되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에 해당하는 아스키. 그죠? 그러면 한글 아스키라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유니코드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뭐 바뀌게 되게끔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번외로 들으세요. 형석 형님은 프로그래머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결이는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가에 해당하는 거는 44,032라는 걸로 변환이 돼가지고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44,032라고 숫자로 바꿔요. 그 바꾼 거를 이진수로 바꿔가지고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가를 하려면 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가를 쓰면 알아서 바꿔서 봐요. 우리가 이런 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매칭을 해놓은 거야. 엑셀표가 있는 거야. 가를 쓰면은 컴퓨터에 44,032 우리가 봤을 때 그걸 이진수로 바꿔가지고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가 하나만 썼는데도 뭐 이렇게 010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더 기회가 되면은 진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보는 거 있거든요. 가 입력하면 한 이만큼 써줘. 자동으로.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거가 있고 그건 이제 번외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제 형변환이라고 해요. 이거는 아까도 본 것처럼 이 개념이죠. 요게 플롯이었고 요게 인티저였잖아요. 그러면은 플롯에 해당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다 부어도 얘는 안 넘치죠. 근데 3에 해당하는 거가 플롯보다 커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라고 치죠. 이거라고 칠게요. 이게 str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str을 int로 바꿨어.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걸로 바꾸잖아요. 그죠? 이걸로 바꾼 거예요, 여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값손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그만 데이터, 3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인데, 이 범위가 또 있어요. int의 범위가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 사이에 값을 써야지 정상인데, 그 값을 넘어가면은 손실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요 부분에는 금액을 쓰는데, 막 2억, 3억, 막 이렇게 21억이면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사람 건물 그거에 해당하는 것도 21억 넘어가는 거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40억 넘어가고 이런 데도 있죠. 그러면은 바꿔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인트로는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럼 그냥 인트로 쓰지 말고 그러면 이거는 그 전환을 시켜준 거잖아요. 네. 그 스트링을 바꿔준 거니까 그냥 그 정수값도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 정수는 그대로 쓰는데 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롱인트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한 막 200조까지 막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3 더하기 3으로 하면 되는데 저 인트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잖아요. 문자를 그냥 입력하는 게 많아지니까 3 더하기 3으로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없지 않아요? 네, 내 질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수니까 3.0 포인터. 네, 3.0, 3.0이잖아요. 네. 네. 3.0, 3 이게 3 더하기 3은 6으로도 나오잖아요. 네,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네, 우리가 오류가 있어서 인트를 써서 6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갈 때. 이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왔죠. 네네. 이게 이제 제일 작은 게 아까 인트라고 그랬죠. 네.
int에서 그 다음에 뭘로 가요? 플롯에 해당하는 거는 네. 이거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네. 왜? 용량의 이가 더 크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큰 게 이거예요. 네. SDR.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자동이니까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반대로 가실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반대로 갈 때는. 반대로 갈 때는. 아까 그 엑셀처럼 3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건 숫자 3일 수도 있고 네. 어떤 건 문자열의 3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치. 근데 문자일 때는 저 이제 땅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가 돼 있네요. 안녕이라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졸려서 그래? 연락 와서? 더워서? 문은 열어놨어요. 저기도 여기가 있어 시원해. 아니, 저 더워요. 맞아요. 지금 좀 덥네요. 그러니까 거의 히팅. 한겨울에 이것만 틀어도 안 좋은 그러니까. 달궈서 이게 이제 또 아까 들어오니까 덥더라고. 안 켜져 있어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일로 그랬잖아.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얘는 여기서 뭐였어요? 요거 할 때는 이게 뭐였죠? 더하고요. 덧셈이었는데 여기도 덧셈인 것 같아요? 그게 합쳐졌네요. 이거는 연결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앞뒤에 숫자 데이터가 있으면은 산술 연산이 돼요. 그래서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이 덧셈 더하기니까 덧셈 연산이 되겠죠. 그러는데 앞뒤로 뭐가 되면 문자 데이터가 오면 이건 연결 연산자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근데 네. 그냥 안녕하세요 쓰면 되는데 왜 안녕 더하기 하세요를? 이거는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안녕 하시고요. 더하기 5 이렇게. 어디요? 자바 C 언어에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곱하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임즈 몇 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을 5번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왜 이렇게 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네임에 해당하는 변수에 이항석 이렇게 쓰겠습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쓸 때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플러스 VIP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걸 프린트로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덧셈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쭉 다 써도 되는데 왜 덧셈으로 쓰냐? 이렇게 이제 변수 처리를 하실 수가 있죠. 변수 처리에 해당하는 걸 할 때는 덧셈을 하셔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가 합쳐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꿔내면은 이 한결, 저 한결, 그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랑 문자열이랑 합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변수에 해당하는 구조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수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테스트 언더바 네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테스트 언더바 네임 이렇게 해서 3에 해당하는 거 넣고 그 다음에 테스트 언더바 네임 2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3.0을 넣고 그 다음에 테스트 언더바 네임 해서 3 하셔서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위에 썼던 거를 변수에다가 지금 집어넣습니다. 변수에다 집어넣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테스트 언더바 네임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거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프린트 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요거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가 뭐예요? 3.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3.0.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3 더하기 3.0이 되는데, 그죠? 이 두 개 중에 이 앞에 있는 거가 3.0으로 자동으로 형변환이 된 다음에 산술 연산이 된다. 그래서 결과가 6.0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그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돌려보죠. Shift Enter 딱 했더니 6.0 이렇게 나오시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요 3.0이랑 3이랑 한번 또 해볼게요. 요 밑에다가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더해보죠. 이렇게 더해줘서. 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기 안 나오죠? 응? 한길 봐봐라. 아, 이게. 아, 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해당하는 건 이번에는 3.0에 해당하는 게 들어갔고 3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두 개에 해당하는 거를 돌려보시면은 에러가 뜬다. 왜요? 형식이 안 맞아서. 그래서 얘랑 얘가 있는데 여기를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str. 그러면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3.0에 해당하는 게 원래 요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였는데 앞에다가 str을 붙인다. str 붙인다는 얘기는 3.0에다가 str은 문자 열이니까 앞뒤로 이렇게 붙여주는 구조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뒤쪽에다가 자 테스트 3은 이렇게 생겨먹은 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앞뒤가 무슨 데이터형이죠? 문자열이요. 문자열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연결연산자. 그래서 두 개가 3.03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와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산술연산자, 연결연산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트 형식이 나와요. 리스트랑 그 다음에 딕셔너리 이렇게 있는데 리스트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로 무슨 뜻이죠? 목록이란 뜻이에요. 우리 지금 방금 어디 갔다 왔어요? 식당 갔다 왔죠. 식당의 차림표도 목록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한 개의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우리 그 차림표에다가 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얘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라고 써있네요. 자, 메뉴 이렇게 돼 있고 자 거기에다가 짜장면 그 다음에 돈가스 그 다음에 냉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아니 점은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잘못 보타예요 이거는. 그냥 점 써지는구나 여기에. 이렇게가 보이네 그냥. 영역으로 그냥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메뉴에 첫 번째 메뉴가 짜장면이 있고 두 번째 메뉴가 돈가스가 있고 세 번째 메뉴가 냉면이라는 거가 있다 이 얘기네요. 되셨나요? 저는 점이 안 생기는데. 좋아. 왜 나만 생기지? 일단은 해볼게요. 안 생기는 거가 나도 안 생기게 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메뉴라고 한번 찍어보죠. 그럼 뭐죠? 뭐죠 이거? 이상하네. 잠깐만요. 안 생기는 게 맞아요. 안 생겨야 돼. 이렇게 나와야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짜장면, 돈가스, 냉면에 해당하는 거가 출력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요. 내가 이 중에서 짜장면만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뽑아내야 돼요? 지금 현재 메뉴긴 메뉴거든요. 그죠? 저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안 되나요? 쉽트 엔터 안 돼요? 이거 다시 쓰세요. 저랑 아까 똑같이 된 것 같은데 다시 긁어다가 넣으시면 돼요. 점 찍혀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짜장면이요? 아까 긁어다가 그 위에 있는 거 긁어다가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하이퍼링크가 되는 거지?
하이퍼링크가 뜨면 안 돼요. 이 대괄호를 일부러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대괄호를 해야 돼요. 계속 하이퍼링크 떠요? 네. 그러면은 안 뜨는데? 요거 한번 긁어보세요. 요거 아까 이렇게 뜬 거 있었죠? 컨트롤 C 복사해서 네. 컨트롤 V.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떠요? 네. 그렇게 해서 넣어보세요. 이거. 아, 예.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짜장면만 뽑고 싶어요. 짜장면 뽑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건물에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프로그래머 리스트에 해당하는 이런 데는 0번지 방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0번지 방이고요. 여기가 1번지 방이고 여기가 2번지 방이에요. 그래서 메뉴 중에서 0번째 방에 해당하는 거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짜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짜장면 그러면 냉면에 해당한 거 뽑아보세요. 그럼 몇 번을 해야 되나요, 여기? 2번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 근데요, 나는 0번 방하고 1번 방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걸 같이 표현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0번부터요, 이렇게 2라고 써야 돼요. 땡땡. 그래서 이제 엑셀에 A의 1셀부터 A의 3셀까지 할 때는 땡땡이 주로 쓰잖아요. 얘도 이거는 연속 연산자라고 그러거든요. 연속된 데이터 범위를 쓰는 거. 그래서 0번부터 2번 방까지가 아니라 0번부터 그래서 아니요.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만. 미만. 항상 뒤쪽은 미만이에요. 여기는 스타트. 앞쪽은 첫 번째 스타트 영역이고 뒤쪽은 미만 번지예요. 항상 그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미만 번지예요. 미만 번지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0번지, 1번지, 2번지인데 2번지 미만이니까 여기까지만 표현해줘.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짜장면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요거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짜장면만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죠? 1로 여기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예요. 그렇죠? 이 대괄호는 리스트라는 뜻이에요. 아, 대괄호. 대괄호 자체가 리스트 형식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문법입니다. 좋고. 자, 그 다음에는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딕셔너리는 한국말로는 뭐예요? 사전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조한결에 해당하는 친구가 몇 살인지 이런 것들을 쓸 때에 이런 거를 써요. 이제 이 중에 요런 기호를 쓰거든요. 요거를 브레이스라고 해요. Shift 키 누르고 요 기호 있죠? 그죠? Shift 키 누르고 하시는 요 기호인데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조한결에 해당하는 친구가 33살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형태로 써요. 조한결 땡땡 33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딕셔너리 타입일 때는 이 땡땡에 해당하는 거가 그냥 는에 해당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변수 안에 값 넣는 것처럼 조한결은 33 이렇게 넣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쓰시는 거가 딕셔너리 타입. 딕셔너리일 때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다가 그레이드라고 일단 쓸게요. 우리 7분만 더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그레이드라고 쓰고요. 자, 브레이스라고 쓰시고 여기 수학 이렇게 쓰신 다음에 땡땡 90 그죠? 그 다음에 영어 얘는 100 그 다음에 국어 70 그죠? 이런 식으로 쓰고 자, 쓰신 거를 출력하세요. 되셨나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이거를 딕셔너리 쓰는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거는 출력 구문이에요. 프린트 생략했는데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더 정석이야. 프린트. 출력 부분은 그냥 찍어내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쓰는 장단이 있잖아요. 얘를 쓰는 장점은 이거예요. 만약에 그레이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내가요, 뭐만 뽑아내고 싶다? 수학만 뽑아내고 싶다. 그럼 수학 이렇게 쓰게 되면은 수학에 해당하는 점수만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로 쓰는 게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에 조한결이라고 쓸게요. 조한결. 이거 잠깐만 이걸로 되나 한번 보겠다. 한글 지금 변수를 썼어요. 조한결에 해당하는 친구는 만약에 키가 몇이냐? 79입니다. 179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이에 해당하는 거. 나이 올해 몇 살이지? 34이나 됐냐? 많이 됐네. 이렇게 해서요. 자, 조한결에 해당하는 것 중에 나이에 해당하는 거를 뽑자. 이거가 지금 한글로 쓰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네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죠? 이게 해시랑 같은 느낌으로 말해요. 해시. 근데 그거를 그냥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 딕셔너리라고. 그래서 뭐 지금 한결이가 해시라고 얘기했는데 해시가 샵이거든요. 네. 샵에 해당하는 거 아마도 이제 카카오톡에 그 입력하는 부분에 샵 쓰시고 어떤 걸 검색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프린트, 잠깐만. 저는 이게 이렇게 에러 나거든요. 그레이드 배가로 생각했어요? 네. 그레이드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인티저 슬라이스 1 됐고 저거 잠깐만 타입이 안 맞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과 이거를 제대로 안 돌렸어요. 위에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밑에가 실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 밑에는 이제 반복문에 해당하는 거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반복문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반복문은 그 파이썬에서는 향상 포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금 쉽게 쓸 수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요. 이렇게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해석에 해당하는 거가 어디부터 가져야 되냐면은 여기부터 가져야 돼요. 해석에 해당하는 거는 리스트라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넣고 실행하자 이 얘기예요. 요거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넣고 실행하자 그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리스트에 해당하는 형식을 이렇게 쓸게요. 1, 2, 3, 4, 5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 변수 어디 특정한 변수 여기 temperature라고 되어 있네요. tem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요? print temp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반복이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거를 tem이라는 변수에 넣고 찍고, 그죠?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거를 tem의 변수에 넣고 찍고, 3에 해당하는 거 tem의 변수에 넣고 찍고, 4에 해당하는 거, 5에 해당하는 거 넣어서 찍는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가 중요한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그 부동산 빅데이터 할 때는 어떻게 쓰겠어요? 금액에 해당하는 거나 혹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이제 하나에 들어가겠죠. 여기 1번에는 어디 뭐 경기도 부천시, 2번에는 경기도 수원시, 3번에는 경기도 뭐 어디 할까? 뭐 화성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소들이 있잖아요. 주소들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 놓고 찍어내면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또 바로 이제 응용을 하자면 여기를 부천, 그죠? 짧게만 쓸게요. 여기를 뭐 수원 이렇게 쓰고 여기를 화성 뭐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향섭 형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건물이 혹은 이런 주택이 한 3개가 있다. 그지?
3개에 해당하는 걸 어디에? 주택, 하우스 이렇게 할까요? 하우스 하셔가지고 뽑아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향사평균은 지금 여러 개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분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저 포문에다 태워가지고 쭉 표시를 하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포문을 되게 많이 쓸 거니까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뒤에 저 네. 풀어놓죠. 땡땡. 아까 엔터를 잡는 거 아니, 어디? 여기 뒤에 이게. 아 그래요?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 아 그냥 엔터 치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냥 엔터 치면 안 먹을 거예요. 됐나요? 아 네, 잠시만요. 힌트. 그렇네.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포문에 저 땡땡. 네, 땡땡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문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네 진짜.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요, 하나를 더 하고 갈까? 하나만 더 하시죠.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폼 하셔서요, 인 할 건데요, 템퍼레이처 렌즈에다 쓸 거고,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고, 프린트 하셔서, 템프에, 그죠? END, 이렇게 지금 써있네요. 자, 역/CT. 이렇게 써있어요. 했었습니다. 이거 나오고 있는데. 힌트. 제가 이거 파이썬이 지우시고 다시 일단 지워. 그거요? 이거 치요? 여기에서 지금 줄바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줄바꿈이 문법이에요. 이게 근데 아까 이게 붙어서 나왔었는데. 이 파이썬이 이 줄바꿈으로 인식을 해요. 이걸 많이 틀리긴 했었어요.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얘가 해석만 하고요. 쉬었다 갈게요. 레인지라고 하는 건 범위예요. 그럼 1부터요, 100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1부터 100이면은 100까지 찍혀요, 안 찍혀요?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100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안 찍히죠. 그래서 얘는 아까랑 동일하게 이게 뭐다? 미만 번지까지다. 그치? 그래서 1부터 99까지 찍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거, 2에 해당하는 거, 3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씩 집어넣고 찍는데 이게 키보드의 탭이에요. Q 옆에 보면 탭이 있잖아요. 네. 그치? 탭에 해당하는 효과가 이렇게 띄워주는 효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AND라는 거가 우리가 요구에 찍고 여기가 AND인데 AND 영역에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걸 항상 간 다음에 끝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거 찍고 그죠? AND T 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2를 찍고 다시 AND T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끝나는 시점이 요런 시점에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숫자 하나 찍고 탭해서 끝. 그죠? 다시 2 찍고 탭해서 끝. 이렇게 3 찍고 탭해서 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W라고 돈 표시에 T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탭. 돈 표시에 N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U 라인의 약자예요. 그래서 다른 줄에 찍는다. 그래서 여기를 N이라고 만약에 바꿔내시면은 쭉 밑으로 찍힐 거예요. 이렇게. 이게 N에 해당하는 효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2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N하고 T.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특수한 기호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Y 구문에 해당하는 거는 조금 쉬었다고 하죠. 지금 2시 55분 다 돼 가는데, 3시 10분까지 쉬었다가, 15분 쉬었다가, Y 구문에 해당하는 것부터요. 1장에 해당하는 그 문법들이 조금 있어요. 필수 문법들이에요. 필수 문법들이고, 이제 그 뒤쪽에는 판다스에 해당하는 거가 살짝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은
일단 문법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마무리가 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챕터 2장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형사평림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읽고서 코딩 부분은 제가 같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형사평림이 해설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시죠. 그게 땡땡은 그럼 언제? 땡땡은 여기 땡땡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문법이에요. 맨 끝에다 땡땡 쓰시면 돼요. 아, 다 그래요? 쓰시고 난 다음에 땡땡. 이거 있을 때만 쓰는 건가요? 다른 거는 거의 쓰나 거의 봐요? 다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함수에 해당하는 형식은 거의 다 땡땡 쓰시고 끝나는 거예요. 도 함수, 네. 그 다음에 if 함수 이런 애들은 거의 다 땡땡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 땡땡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해주시고.